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가 사흘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소폭 밀렸죠. 182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0.5% 정도 조정받으면서 49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통신업 쪽이 3% 정도 오른 것을 제외하면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내렸는데요. 오늘 하락 종목이 많아서 기운 나지는 않으시겠지만 센 투자플러스가 여러분들께 힘이 되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도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진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또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십시오.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내일장 매수 괜찮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NHN입니다. 라인의 가치는 이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라인은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이 라인의 가치가 금년 말 1조 원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장 잠재는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인의 가치는 현재 이용자 4,600만 명의 가입자당 가치를 10,000원으로 적용하면 약 5천억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에는 1조 원 이상으로 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입자당 가치 1만 원은 카카오톡이 최근 텐센트 등에서 투자받을 때 적용됐던 기준으로 이용자가 금년 말 8천만 명으로 늘어나고 하반기부터는 수익 모델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티커샵 매출이 2개월 만에 3.5억 원을 기록했고 2분기 말 공식 계정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3분기부터 라인 채널을 통해 게임, 쿠폰, 쇼핑 등을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NHN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2년 2분기 실적은 검색 광고 매출 성장 둔화와 게임 매출 감소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8% 성장하지만 영업이익률이 28.5%로 전년 대비 0.7% 낮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라인과 일본 포탈의 매출 기여 그리고 위닝11 등 게임 성과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7.1% 그리고 29.2% 증가해 영업이익률은 31.5%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3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키움증권의 호텔신라입니다. 역기저 효과를 두려워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이익이 높아진 눈높이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국자 수가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높아진 눈높이를 상회하는 42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높은 입국자 수 증가로 매출액이 5,2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분기부터 임대료 증가가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과 5월의 전년 동월 대비 입국자 증가율은 28.3% 그리고 26.8%로 1분기에 22%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6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용객 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12.2%로 5월에 12.9%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6월 입국자 수 증가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증가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역기저 효과가 우려되고는 있지만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외국인 입국자 수가 가파른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율이 둔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에서는 하반기에 외국인 입국자의 기저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률이 의미 있게 둔화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년도 6월부터 외국인 입국자와 내국인 출국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6월의 공항 데이터가 5월 대비 둔화되지 않았던 것을 추론할 수 있듯이 일본인과 그리고 중국인 주도의 외국인 입국자 증가는 중기 추세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8월부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 발급 절차를 완화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임을 밝히며 외국인 유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완화는 2010년 8월 복수
복수비자 발급 완화 이후 2년 만에 추가 완화입니다. 2010년 이후 중국인 입국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수비자 발급 완화는 중국인 입국자 수의 추가 성장을 이끄는 데 충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호텔 신라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는 6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대투증권에서의 코스맥스입니다. 2분기도 좋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코스맥스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한 770억 원, 영업이익은 46% 증가한 74억 원으로 하나대투증권의 예상 대비 매출액은 유사하지만 영업이익은 10% 이상을 상회하는 우수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1분기 26% 성장에 이어 2분기에도 높은 매출 성장세가 예상되는 배경에는 주요 매출 기반인 브랜드샵 시장의 고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최근 업체 간 할인 경쟁 돌입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코스맥스의 생산 물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2분기 대폭적인 영업이익 증가 예상은 2011년 생산 설비 확대 마무리로 관련 투자 비용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매출 급증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중국 법인과 일진제약 등 계열사들의 매출 고성장세에 따른 이익 증가세가 가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브랜드샵 호황의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코스맥스는 대표적인 국내 화장품 OEM 전문 업체로서 최근 브랜드샵 시장 호황 국면의 최대 수혜주이며 중국 법인의 고성장으로 국내 및 해외 부분의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매력적입니다. 2분기 예상 실적을 반영하여 코스맥스의 2012년, 2014년 실적은 EPS 기준으로 종전 대비 8.5%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맥스가 주력 매출 기반으로 삼고 있는 브랜드샵 시장이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며 정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 주가는 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NHN, 호텔신라, 코스맥스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센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말씀을 해드릴게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문자 여유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보내주십시오. 먼저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남겨주실수록 또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한 통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한제강. 대한제강이요? 네네.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십니까? 목표, 한 45% 해가지고 지금 한 7,6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7,600원의 비중이 45% 정도 된다고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가 되신 거예요? 제가 쭉 가지고 있다가 한번 예. 이익을 실현을 하고, 예. 어제 제가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 네. 대한제강으로 수익 보고 나오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저께 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봤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을 보고 나오신 거였어요? 네네. 아, 그러시고 어제 다시 공략을 하셨다고요? 네네. 그러면 한 번에 45%를 사신 거군요? 네, 두 번에 걸쳐서 샀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장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시는가 봅니다. 예, 오늘 좀 많이 빠지가 그러네요. 예, 저희가 좀 어떤 점을 파헤쳐 드릴까요? 예, 이게 계속 빠질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시청자님 좀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거죠? 뭐, 짧아도 좀 한 달 정도 중기를 봐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예,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리면 되겠네요. 네네. 목표가와 손절가 함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태식 전문가님. 예, 대한제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사셔가지고 좀 밀렸습니다만 현 위치는 굳이 뭐 매도를 한다든가 뭐 이러기에는 그럴 필요는 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철근을 생산을 하고 또 빌렛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철 스크랩을 가지고 반제품을 만들어서 그 반제품으로 철근을 생산하고 뭐 이런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철근을 생산하다 보니까 건설 경기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건설 인프라 쪽은 또 중국 사업하고도 또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긴축 경기로 인해서 중국에서 철이라든가 이런 철강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세계 철강 시장이 그동안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대한제강 같은 경우 또 한 가지로는 올해 2월 달에 급등을 했었는데 자, 이 부분은 뭐 기업 어떤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하고 전혀 관계없이 대선 테마로 해서 앞전에 1월 달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한 오늘까지, 이번까지 한 5개월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 PBR이 0.55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이 좀 설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의 요즘에 철강이라든가 화학 뭐 이런 부분도 요즘에 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도 어떻게 보면은 대한제강은 충분히 지금은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5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6월 달에 저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일과 60일선의 골든크로스도 임박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45%이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고 수익이 나면은 제가 볼 때 지금 한 8,000원 정도 8,000원 이상에서는 올라온다면은 한 반절 정도 일단 이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고 충분히 조정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일단은 마무리된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는 아니시고요. 8,000원쯤 왔을 때 그때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제강부터 시작을 해봤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볼 텐데요. 휠라코리아부터 시작을 해보죠. 78,500원에 35%를 들고 계신데요. 악재가 있는지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앞으로의 전망과 또 전략 함께 짜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5476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신지. 예, 휠라코리아 78,5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현재 가격이 69,800원이니까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한 부분입니다. 예.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데요. 어떤 물량을 좀 줄여야 될 타이밍을 좀 놓쳤다고 볼 수 있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번 주에 최나연 씨가 US 오픈에서 우승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골프의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이미지가 시장이 좀 많이 관심되고 있는데요. 휠라코리아는 이 미국의 푸초이와 타이틀리스트를 아큐시네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휠라코리아는 국내에 휠라라는 브랜드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영업이익이 2, 4분기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한 18% 정도 기록됐는데요. 반면 이 아큐시네트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향후 이 타이틀리스트와 그리고 푸초이 등에서의 이익과 영업이익이 전체적인 휠라코리아의 안정성에 굉장히 좀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휠라코리아는 사실 아직도 성장 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현재의 주가는요, 외국인 이후에 또 기관이 소폭의 매물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물량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항상 아직 중소형주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주가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차트를 통해서 현재의 어떤 우리 대응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라코리아를 보면은요, 우선 주가가 어느 정도의 이 틀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의 최저가에서 종가상으로서의 이 추세선을 최근에 지금 이탈한 모습입니다. 특히 어저께와 오늘 이탈하면서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이제 추세선이 붕괴되고 나면 이 매도의 압박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현재 물량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 축소를 위한 투자를 우리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추세상으로 본다면 현 가격에 어떤 물량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요,
가격이 다시 들어오는 72,000원대, 72,000원대까지 어떤 반등을 좀 노렸다가 72,000원부터는요, 일단은 좀 물량을 좀 줄여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다시 수급적 개선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현재는 비중이 좀 높은 부분에서 손실폭이 좀 커져 있는 부분이니까 손실폭 제한을 위해서 72,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리셨다가 72,000원부터는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보는 게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비트컴퓨터입니다. 오늘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이분께서는 8,1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서울 사당동에서 문의를 하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8501님께서 주신 건데요. 박근혜 테마주 오늘 일제히 급락했잖아요. 예. 사실 그 대선 테마를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그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각별히 좀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펀더멘탈로 본다면은 밸류에이션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높게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앞전에 보면은 작년 12월 달부터 주가가 급등을 해서 퍼라든가 PBR 부분이 상당히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성장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어떤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지금 보면은 테마라는 이유로 주가가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굳이 이런 종목에 굳이 어떤 뭐 변동성이 큰 종목에 우리가 들어갈 일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비트컴은 보면은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1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이 끝나고 다시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 반등권에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기업의 기본 가치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은 굳이 이 종목을 가져가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종목을 반등 시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 충분히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를 받아볼까요? 예, 문자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한진해운을 봐드릴 텐데요. 한진해운을 14,900원에 3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이 종목부터 상담하고요. 전화 또 받아볼게요. 봐주십시오. 한진해운 14,000 현재 300원의 가격입니다. 자, 1, 4분기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2, 4분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소폭이지만 한 3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올 초에 CCFI 같은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자체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지금 2008년 이후에 컨테이너선 이 운임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요, 유가가 이제 반등 시점에서 유가가 좀 반등이 나타나면 이 벙커 CU 자체가 좀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운임 상승에 대한 이익이 상쇄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한진해운 측에서는 굉장히 좋은 낙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3, 4분기, 4, 4분기 극적인 불황 탈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증권가에서는 다소 또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글로벌의 전체적인 경기 리스크에 대한 부담들이 좀 사라진다면 이 해운업 또한 상당히 좀 더 화랑기로 조금씩은 회복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경기 측면으로 본다면 이 한진해운이 속한 이 해운업은요, 현대상선과 더불어서 추세적인 안정감 있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세는요, 일단 한진해운이 최근 들어서 이 5월 말 이후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추세적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들은요, 항상 일정한 추세선 투자 전략이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인데요. 자, 이 두 개의 선을 한번 그어두고 이 종목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일단 14,000원 500원을 기점으로 그 주변 부분에서는요, 매수권역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차 단기적인 목표치로는요, 한 16,000원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정도에서는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른 템포에 매매를 하신다면 한 16,000원 정도에서 이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 14,000원을 종가상으로 좀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손절매도 좀 고려하는 투자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1104님께서 EQ스엔자로 봐주십시오 하셨는데 지금 봐드릴게요. 2,505원에 30%를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종목 지금 풀어드릴게요. 예. 자, EQ스엔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보면은 뭐 EQ스엔자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라갔던 동기가 미국의 세포 치료제 회사에서 100% 자회사를 가지고 바이오 회사인데요. EQ스엔자로가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미국의 세포 치료제 회사가 일단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EQ스엔자로가 그런 호재로 인해서 앞전에 급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현재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EQ스엔자로는 분명히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가 유치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11월 달에 급등을 한 이후에 조정이 지금 마무리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굳이 매도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회사의 투자 유치에 의한 어떤 그런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고요. 지금은 좀 더 들고 가시고, 다만 올라온다면은 2,500원 이상에서는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물량을 축소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로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지금 TV 보고 계시죠?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원익 IPS요. 원익 IPS요?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7,000원에 25%요. 7,000원에 25% 들고 계시고요. 오늘 종가는 6,570원이네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5%인데 더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매도하는 게 나을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요. 예, 지금 현금 비중은 얼마나 있으세요? 25%요. 현금도 한 25% 정도 있으시고요. 예. 예, 지금 자리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지를 여쭤보셨어요. 좀 예. 중장기로 길게 봐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짧게 보시는 것 아니니까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도 함께 좀 봐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남은 원장님. 원익 IPS 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현재 가격은 6,570원입니다. 소폭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원익 IPS 같은 경우 기관들이 굉장히 좀 추천을 많이 했던 올해 초반이었는데 반해서 최근에는요, 기관과 외국인 대청 상당히 좀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국면과 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전체적으로 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측면으로 본다면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한 76억 정도 나왔거든요. 실적은 계속 좋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원익 IPS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7월 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출범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가 이루어질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출범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는요, 이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깨어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좀 가지고 천천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차트를 보면은요, 2009년 이후에 계속 상승 추세가 있었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2011년에 어느 정도 충격을 받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11년에 형성된 추세입니다. 그 추세를 현재 보시면은요, 자, 조금 깨고 내려간 부분이 있거든요. 지지하는 부분이 6월 달에는 어느 정도의 지지 흐름들을 보였지만 지금은 조금 더 하락하면서 깨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고 내려간 부분들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함으로써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개인들의 힘으로 이 종목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기보다는 어떤 펀더멘탈과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투자들이 가시화가 될 때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다고 할지라도요, 현재는 타이밍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기술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 라인 정도, 하락의 어떤 고점이 형성되고 있는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 시점은 충분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달 지금 상황에서 가격에 의존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함으로써 평단을 낮추는 전략보다는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좀 유지하셨다가 한 9월달 가을 정도에 본격적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가 나오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다면 좀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익 IPS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윌비스인데요. 2,355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0%시라고 합니다. 산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봐주십시오 하시면서 3599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정태식 전문가님. 예, 윌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윌비스 같은 경우에 요 근래에 그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정부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정책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1사분기 실적에서 사실 뭐 좋게 나왔습니다. 예, 공무원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고, 공무원 시험이죠. 예, 공무원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주자들이 거의 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테마로서 주가가 요 근래에 급반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오늘 보면은 직전 고점 언저리에서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일단 밀렸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매물이 일단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윌비스 주가 수준은 뭐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PBR이나 퍼로 봤을 때 아직은 뭐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현재 보면은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그 수급의 악화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모든 그 어떤 종목을 뭐 100% 산다는 것은 일단은 상당히 어떤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가져갈 때 못 가져가고 100% 가지고 있다면은 주가가 좀만 빠지더라도 일단은 뭐 손절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 100%를 가져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장에서 위험할 수가 있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 접근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반등 시 일단은 물량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물량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매물 소화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일단 물량을 반제를 줄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봐드릴 종목은 546 하나님의 종목 우주 일렉트로인데요. 24,150원, 24,15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가가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물으셨어요. 예, 봐주십시오. 예, 우주 일렉트로 매수가 대비 현재 가격이 상당히 너무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커넥터 관련된 전자기기 부품 전문 회사인데요. 작년에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요. 1, 4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2, 4분기 이후에 이 우주 일렉트로에 대한 전망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흐름들은요,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주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관심 종목에서는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주가 흐름들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철저히 좀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이요, 좀 잘못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말씀해 드리면은요. 우선 2008년 이후에 4,000원권의 주가가 34,000원까지 거의 한 8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1년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자,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파동을 한번 본다면은요, 이 11,800원부터 시작된 가격이 거의 3만원대 육박한 가격의 상승을 보였고요. 현재의 위치는요, 이 저점부터 고점까지의 약 50% 지점에 와 있습니다. 추세상으로는요, 24,900원 가격은요, 매도 타임이지 사실은 매수 타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28,000원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물론 다음 파동은 한 18,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은요, 한 번에 하회하기보다는 충분히 좀 지지할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이 하락의 어떤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런
2, 3천 원을 넘어서는 모습과 그리고 상당한 어떤 1,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지만 생성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현재 좀 바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요, 때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가격 하락폭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봅니다.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림당, 예. 예림당이요? 예, 작년 11월, 15일에 샀는데, 예.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6,540원에 30%예.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지금 평균 단가가 6,540원에 30%시라고 예, 하신 예. 거죠?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예. 이제 얼만큼 올라오면 이거 팔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요번에도 좀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 예, 그러셨어요? 예, 예. 대응하기가 네.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예, 예. 예, 직접 이렇게 차트를, 그러니까 HTS를 집에서 조작을 하십니까? 예, 제가, 예, 합니다. 사고팔고를 하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근데, 저거 할 때 전문가님이 얼마라 이래 해주시면은, 예. 아침에 내가 딱 이래 넣어놓거든요. 예. 그거 되든 안 되든 넣어놓고 이래 하는데, 예. 이거를 얼마에 해야 되는,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래 보고 있는 거라, 예. 그러세요? 그러면 막 왔다 가버리니까, 예. 못 하겠는지라. 그래서, 매도가가 알면 대충 내가 좀 그걸 맞춰가 넣어놓으면 되는데, 예. 그럼 근데- 저희가 오늘 손절가죠. 매도가를 정확히 말씀을 해드리면 되겠군요. 그렇지. 예, 오늘 장에서 5%나 빠져서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예린당을 얼마나 목표가를 정하고 또 손절가를 정해 놓으면 좋을지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정태시 전문가께서 봐드릴 거고요.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대응 잘 하실 수 있게요. 적절한 가격을 좀 정해주십시오. 예. 자, 예림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단기로 이렇게 매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이 꾸준하게 쌓여진다면 모를까요? 사실 그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림당 같은 경우는 Y 시리즈로 유명한 도서 출판 회사입니다. 상당히 Y 시리즈에서 대히트를 쳤고요. 그 다음에 그 Y 시리즈 이외에 전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콘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자책 사업 부분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게임 부분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림당 같은 경우로 올해 1,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 현재 Y 시리즈라든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인 아까도 얘기했던 전자책 부분 그리고 게임, 온라인 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기업에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단기로 대응할 자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보면은 오늘 같은 날은 빠지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기업이 나빠서 빠진 건 아닙니다. 지금은 조정이 충분히 끝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굳이 여기서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분히 가져가셔서 올라온다면은 제가 볼 때 좀 반등이 나온다면 7,000원 이상에서 일단 단기적인 이익을 실현해 줄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7,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 이런 관점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굳이 매도하지 말고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고요. 분명히 추세는 하락을 조정을 마무리하고 전환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좀 들고 가자는 말씀 드리겠고 7,000원 이상에서 일단 일부 일단 이익 실현 이후에 다시 조정 이후 다시 재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급락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림당 봐드렸습니다. 자, 센 투자 플러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방송은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방송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봐드리는데 그래도 남은호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장이 좀 많이 빠져서 낙폭과대 우량주 중에서 현금 비중이 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9575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남은호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낙폭 과대 우량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있는 장이면 틀림이 없고요. 따라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면 지금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의 흐름들이지만 어느 정도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일단 우리 조선업황의 점진적인 회복이 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실질적으로 이 중동의 국부가 좀 좋아지는 7, 8월부터는 본격적인 조선업의 호황과 그리고 플랜트 등의 발주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따라서 현 타이밍은 7, 8월 정도의 이 조선업황의 호재와 더불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건설, 플랜트까지 맞물리는 중동 붐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 좀 점쳐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굉장히 좀 보수적인 매출과 이익 전망을 잡았었는데요. 6월 말까지 52%를 달성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온다면 또 그리고 중동의 어떤 힘 속에서 하반기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차트를 보면은요. 예. 일단 현재 삼성중공업의 이 흐름은요, 수급이 철저히 깨어지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항상 저는 기관이 가격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외국인은 매집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크다. 따라서 현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매집과 그리고 가격의 모든 두 가지 요건들을 다 갖춘 상황이고요. 주가 측면으로 본다면 이 추세를 계속 타고 가는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은요, 한 이 정도 현 시점에 거의 맞물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삼성중공업은 7월 달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8월 달에는 최소한 한 45,000원 정도까지 좀 행진할 수 있는 흐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삼성중공업 매수 가격은요, 지금보다 조금 낮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 낮게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36,000원대, 36,000원대만 진입이 된다면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한 43,000원, 45,000원 정도 여유를 두고 가져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남은호 원장님께 갑자기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삼성중공업 유망하다 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봐야겠죠? 많이 덥습니다. 근데 문자가 잘 안 들어가요 하시면서 뉴로테크를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1270원에 40%를 사셨는데요. 3532님의 종목이고요. 지금 봐드릴게요. 제가 뉴로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올라갈 때 상한가 싫다면 쫓아가신 것 같으신데 이미 올랐을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또 충분히 그 위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뉴로테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GNT 파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기업 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진 처리를 했습니다. 기업 그 회생 절차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진 처리를 했는데, 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회생 절차가 자진 처리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또 사실 뭐 시장에서 어떤 그 회생 절차가 진행이 돼야 회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현재 보면 뉴로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적자라든가 뭐 아주 상당히 그 재무제표 구조가 안 좋습니다. 일단은 반등 시 물량을 축소해서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물산 봐드릴게요. 8323님께서 삼성물산을 62,000원쯤에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고요. 지금 비중이 한 30% 정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어제 건설업종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죠. 삼성물산 지금 시점 매수 괜찮을까요? 네, 가격 측면으로는 현재 가격이면 충분히 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이밍적으로는 좀 한 달 정도 딜레이를 시켜준다면 좀 더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상사 측면, 건설 측면 모두 다 좀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금감원에서 이 신용 위험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이 건설업들이 가격에 충격을 받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삼성물산의 현재 흐름은요, 해외 실적이나 그리고 국내 실적 모두 고른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기술적인 흐름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장기 추세 선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현재 가격은 충분히 좀 매매 공방이 치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들이 좀 소폭 이 7월 달 부근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주춤하게 좀 떨어져야 될 것이고요. 기관들 또한 같이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만 원 가격이라면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 구간이지만 가격이지만 구간으로 본다면 조금은 좀 빠른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유비케어 봐드립니다. 유비케어를 2,250원에 30% 들고 계시는데요. 판단해드릴게요. 예, 유비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상당히 그 바닥에서 뭐 잘 사신 것 같아요.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익을 난 걸 축하드리겠고요. 예, 지금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자,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뭐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미국의 전자 차트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진출의 기대감을 높였다는 그런 측면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현재 200일을 회복한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상한가 이후에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위에 매물대가 올라올 때 3,500원 원짜리가 매물대가 강하거든요. 자, 이런 자리에서 일단 일부 이익을 실현해주면은 나머지를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또 올라와서 밀린 매물대가 강한 데서 이익을 일부 실현하시고 나머지를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077 하나님께서 SL을 22,550원에 30% 가지고 계신데요. 내일 팔아야 될지를 물어보셨거든요. 남은 원장님. 미리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요. 이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요, SL과 같은 이렇게 급격한 이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기업들이 흔치 않거든요. 일단은 좀 더 보유한 상태로 추이를 계속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추세를 본다면요. 지금 현재 2011년 최고가 33,000원부터 떨어진 흐름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단기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요. 2012년 이후에 올해 4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바닥을 올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물론 7월 말 정도가 되겠지만은요. 일단 추세적으로 좀 그리고 실적인 면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요. 좀 더 보유하셨다가 좀 이익을 좀 크게 가져가는 전략을 구성함이 좋을 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5%나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한올바이오파마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7,350원이시고요. 비중이 20%신데요. 중장기적으로도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좀 길게 좀 봐달라고 632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한올바이오파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신약 개발 프로그램이 있고요. 현재 보면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무 구조도 우량한 편이고요. 지금은 충분히 중장기로 가져간다면은 반등이 나올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바닥을 양호하게 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더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진에너지 봐달라고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상담해드릴게요. 일진에너지 비중이 50%시라고 하셨고요. 6,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건지 물어보셨고요. 이하나88님께서 문의를 하셨군요. 높은 가격에 현재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진에너지, 스마트 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돋보이는 테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은요. 현재 실적이 그렇게 썩 나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났고요.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 가격이 6,500원 가격이라면 현재 가격은 5,220원. 너무나 큰 폭의 지금 하락이 일어났거든요. 아마 매수한 시점이 상당히 좀 오래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반등을 기다렸다가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난다면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냐면 현재 최근에 이제 형성되었던 이 6,000원대 고점들이 지금 굉장히 순간적인 가격으로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정한 시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겠지만은요, 한 8월 언저리에 한 6,000원까지의 순간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6,000원대에서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추가적인 물타기 전략은 현재 타이밍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87님께서 대상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괜찮을지 분석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정택식 위원님 종목 잘 골랐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예, 대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했다고 음식료가 보통 보면은 뭐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는 뭐 또 일본 지역의 홍초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면 대상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에서 사실 4월달, 5월달, 6월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보겠고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판단합니다. 제가 볼 때 굳이 지금 이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물대가 지금 우회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16,000원 언저리 또 17,000원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크게 반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지금은 굳이 좀 매도보다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7201님께서 CCS 문의를 하셨는데요.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9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한다고 하셨는데요. 남은 원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1,000원대 네. 매수를 하셨다가 현재 가격이 780원인데요. 이 중복 방송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일반 공모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함에 따라서 이 주가 희석 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서 방송을 인수했고요. 현재는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 MVIP 서비스 관련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 추세가 좀 떨어진 부분이고요. 가격이 싸다 보니까 어떤 추세적 흐름이 나타난다기보다는 항상 대응의 영역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등이 나오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타난다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등선은 7월 달에서 8월 달 900원 선까지 반등이 나타난다면 900원 선에서 물량 축소, 현금을 좀 만드신 이후에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열심히 달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 모두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샘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도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시청 꼭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